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텔의 여자 귀신. 여자친구와 남이섬에 놀러가던 중이었습니다. 휴일을 남이섬에서 보내기 위해 밤에 출발했는데 경춘가도를 한참 달리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 근처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모텔을 관리하시는 분이 예순이 넘으신 것 같은 아저씨였고 복도에서부터 꽤나 음침한 분위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방의 구조는 보통 모텔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화장실 천장의 환풍기에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뚜껑을 닫으면서 보니 시멘트와 벽돌, 그리고 파란 비닐에 쌓여있는 호스와 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샤워를 끝내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결에 여자친구를 봤는데 전 아직도 여자친구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이 맺히고 입가에 살짝 침을 흘리고는 몸은 똑바로 누운 채 고개만 저를 바라보던 눈빛. 잠에 푹 빠져 있었지만 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불을 켜고 여자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섭다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무슨 일인지도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겁이 질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안정이 되자 그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보이더랍니다. 마치 문이 고리에 걸려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살짝 열려 있었는데 무슨 옷인지는 모르지만 하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여자가 문틈에서 긴 머리 사이로 드러난 눈으로 쳐다보더랍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문 좀 닫아달라고 깨웠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잠결에 일어나서 문을 닫고 다시 잤답니다.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계속 못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면서 아까 그 여자가 들어오더랍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침대 밑으로 누웠답니다. 이윽고 저희를 바라보며 침대 밑에서 기어서 올라오는데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지만 이상하게도 다 보였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안 보여서 눈을 떴는데 자고 있는 제 위로 그 여자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쳐다만 보는데 점점 그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여자가 점점 고개를 돌리자 얼굴을 덮고 있는 긴 머리가 내려가서 얼굴이 드러났는데 여자의 얼굴은 전설의 고향에 자주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눈은 양옆으로 찢어져 여우처럼 눈초리가 올라가 있고 입술은 새파랗게 입끝은 웃는 것처럼 귀 밑까지 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여자친구를 계속 보는데 제가 무거웠던지 신음소리를 내더랍니다. 그러자 여자는 몸을 돌려 저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여자친구는 정신이 들어 소리를 냅다 질렀답니다. 그 비명소리에 놀라 제가 일어난 것이고 순간 여자는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듣자 둘 다 무서워져서 뜬 눈으로 밤새우다가 동이 트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무심코 창밖을 보니 창밖은 강이었습니다. 아침에 씻으면서도 보니까 환풍기 뚜껑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본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헤어져서 싱글이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면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살짝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여고생 시절.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고생 시절에 수분공원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공원에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산을 나선형으로 감아 오르는 길이 있고 중간에 108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 옆에는 가림막 정도로 사용되는 키가 180 정도 되는 긴 수풀이 있었다고 하는데 밤에는 불이 하나도 없어서 산에 오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상에 있는 정자에만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분과 공원을 찾은 선생님께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는 놀이를 하며 계단을 오르고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중 그 수풀 뒤에 뭔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풀을 통과해서 본 게 아닌 조금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의 머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물체가 순식간에 뛰쳐나와 달려왔습니다. 온몸을 다 검은 천으로 두르고 눈만 보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정상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가셨고 친구분은 등 뒤에서 그 사람이 달려오는 상황이어서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허겁지겁 올라 정상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정체가 궁금하기도 해서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기로 하셨답니다. 무서움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갔는데 아까 그 검은 물체가 계속 땅에 엎어져 있었답니다. 두 분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없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서 잠시 실어증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신 부모님이 선생님께 물어보셨고 퀴담을 통해 그 일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고 합니다. 원래 꼭대기의 정자는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문둥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정자는 문둥촌이 아니게 되었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검은 천을 두른 사람은 아마도 문둥병 환자였을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나와 친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것인데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 상처를 받고 엎어져 울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계곡의 시체. 충청북도 속리산 근처에는 화양동이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동생이 친구들과 화양동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친구들과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서로 다리를 잡으며 놀았답니다. 한참 놀다 보니 해질 무렵이 되어 물에서 나오려는데 어떤 친구 녀석이 물속에서 다리를 또 잡더랍니다. 해가 지면서 슬슬 추웠기에 이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있는 힘껏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의 손님은 점점 세졌고 동생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악을 쓰며 동생을 당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모습에 질려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나온 동생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이 올라오는 걸 보고 경악했답니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친구가 아닌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자기 발목을 꼭 잡고 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동생은 물가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